안녕하세요. 7장 집단 상담 이론을 발표하게 된 김세정입니다. 오늘은 집단 상담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은 여러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발전해 왔는데, 이론마다 인간 심리와 행동 변화를 이해하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신분석, 인간중심, 인지행동 이 세 가지 이론의 주요 개념과 기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이론들은 다 다르게 보이는데, 그렇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변화를 돕는 공통된 목표를 지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집단 상담에 활용되는 다양한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 이론의 중심 개념과 중요 기법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개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론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이 세 가지 학습 목표가 충족되기를 바라봅니다. 발표는 크게 세 가지 이론인 정신분석, 인간중심, 인지행동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론의 핵심 포인트를 비교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은 무의식과 과거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인간중심 집단 상담은 자기 실현과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고, 인지행동은 사고와 행동 변화를 통해 문제 해결 접근법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 세 가지 이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 집단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입니다. 프로이드 이론을 바탕으로 무의식적 동기와 과거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입니다. 정신분석 집단 상담의 목표는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린 시절과 무의식적 동기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통찰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연결하려고 합니다. 과거는 사실 지금 여기와 앞으로에 영향을 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 집단 상담은 과거 경험이 현재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주요 개념입니다. 오늘 살펴볼 개념은 무의식, 전이, 역전이, 저항, 불안, 방어 기제입니다. 정신분석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은 아동기에 받은 부정적인 경험들이 사라지지 않고 창고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현재에도 영향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때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현재 대인관계와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이는 과거의 그 감정이나 태도가 지금의 특정 인물, 집단 상담 내에서는 상담자나 집단원에게 옮겨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컨대 부모님에게 느꼈던 분노나 사랑을 상담자에게 그대로 투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전이를 경험하게 되면 전이에 대한 통찰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역전이는 반대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보이는 무의식적 감정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상담자는 이 역전이를 인식하고 잘 조절해야 합니다. 무의식과 전이 역전이는 정신분석 집단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고요. 과거 경험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저항과 불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무의식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무의식적으로 막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집단에 결석하거나 다른 사람 문제만 지적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깊은 상처나 과거를 마주하는 게 두려워서 나오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 저항은 집단원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불안은 프로이드가 말한 원초와 자아, 초자아 갈등에서 비롯되는데,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실적 불안은 외부 위험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외부 위험이 없어지면 현실적 불안은 사라집니다. 반면에 신경증적 불안은 원초와의 욕구를 자아가 통제하지 못할 때 나타나고, 도덕적 불안은 원초와의 초자아 사이에 이런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계속 해야 되는데 회의에 계속 늦게 오고 할 일 별로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고 소극적으로 굴게 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프로젝트에 대한 불안과 과거 경험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정신분석 집단상담에서는 저항과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개념의 마지막, 자아방어 기제입니다. 자아방어 기제는 불안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지키기 위해 하는 무의식적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억압, 투사, 퇴행, 반동 형성, 합리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눌러버리는 것을 억압이라고 하고요. 내 문제를 상대방 탓으로 네 탓이야 하고 돌리는 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와 약속을 해서 내가 어겼는데, 내가 잘못하고도 네가 원래 약속 시간 잘 안 지켜서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라고 말하는 건 투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동 형성은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을 정반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그럴듯하게 정당화하는 것을 합리화라고 합니다. 저는 합리화를 가장 많은 방어 기제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단에서 이런 방어 기제를 이해하게 되면 왜 저 사람이 저런 반응 보이지? 같은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신분석 집단상담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자유연상과 해석, 꿈분석, 저항분석, 훈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신분석 상담에서는 자유연상과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기법입니다. 자유연상은 떠오르는 생각을 검열 없이 말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겁니다. 집단상담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자유연상하는 게 공개된 장소고 이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이런 감정과 기억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통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해석은 이렇게 드러난 말이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미를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상담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단 전체에 대해서 집단원이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집단 전체에 대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집단 응집력을 높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유연상이랑 해석은 무의식적 내용을 의식화해서 자기 이해를 돕는 핵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꿈 분석, 저항 분석, 훈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꿈 분석은 꿈 해몽과는 다릅니다. 프로이드 이론 그대로 억압된 욕구나 충동이 꿈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본 것입니다. 집단원들이 꿈을 꾸고 나서 서로 그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무의식적 욕구나 충동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보다 꿈에 부여하는 의미나 현재 문제의 연결성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항 분석은 집단 상담 참여를 꺼리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왜 그러지? 하고 파고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 주제에서는 왜 갑자기 침묵하지? 왜 오늘 결석을 하지?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저항은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집단 상담자는 이 자체를 인식하고 집단원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석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훈습은 새롭게 받아들인 인식한 것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무의식적 갈등을 이해했다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그렇게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훈습을 통해서 새로운 자각과 통찰을 일상에서 계속 적용하고 연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꿈 분석, 저항 분석, 그리고 훈습은 무의식적 내용과 방어를 이해하고 실제 변화로 연결하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집단 상담자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 집단 상담자는 개인 상담자와 거의 비슷한 역할입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니까 서로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럴 때 신뢰 형성을 돕고요. 자유연상이나 꿈 분석 등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집단원들이 서로의 전이 저항을 이해하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에는 과거와 현재,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해서 통찰하도록 하는 안내자 역할입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실제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 프로그램 예시를 보면은 초기 단계에는 참여 동기를 높이고 자유롭게 과거 경험을 나누고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이때 어린 시절 경험이나 원가족 탐색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높이기도 합니다. 중기는 3에서 6회기 정도를 했는데 이때 3, 4회기 정도에 조금씩 방어 기제를 낮추고 꿈 분석이나 과거 아픈 기억을 표현하게 하는 건데 5, 6회기 정도쯤 되면 깊은 수준에서 마음을 열고 아픈 경험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후기인 7, 8회기에서는 통찰된 내용을 활용해서 현재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연습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합니다. 서로에게 대한 이해나 수용 능력 이런 것을 확장하고 이것을 통해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고요. 각 단계마다 특정 목표와 활동이 정확하게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정신분석 집단 상담의 공헌점과 비판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헌점은 무의식과 과거 경험을 깊이 다루게 돼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탐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방어 기제 이해와 전이 분석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의 원인과 근거들을 과거 경험에서 연결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판점으로는 일단 시간이 많이 듭니다. 사회 문화적 요인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빠른 해결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무의식 탐색 이런 걸로 인해서 빠른 탐색도 힘들지만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경제적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상관계 이론, 자아심리학, 사회적 맥락을 함께 통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 집단상담은 깊이 있는 이해를 분명히 제공은 하는데 시간과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다음은 인간중심 집단상담입니다. 로저스의 획기적인 비지시적 상담이 출발인데 지시, 교육, 해석보다는 공감이랑 진실한 태도를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단 상담을 참만남 집단이라고 부르면서 개인의 자기 실현 경향성을 믿었습니다. 인간 중심 집단 상담은 지시나 해석보다는 공감과 수용을 통해서 성장을 하도록 강조합니다. 인간 중심 집단 상담의 주요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자기 실현 경향성 집단 과정에서의 신뢰, 성장을 위한 조건입니다. 자기 실현 경향성은 인간이 원래 스스로 성장하려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뜻을 말합니다. 집단 과정에서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사람들이 안정감만 느낀다면 각자 알아서 성장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하고 서로를 수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학습 규칙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로저스는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집단 과정의 치유력을 굉장히 신뢰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성장을 위한 조건입니다. 로저스는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사람이 성장한다고 봤습니다.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진실성, 그리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데 동일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공감적 이해. 이렇게 세 가지가 집단 상담에서 잘 발휘되면 서로가 서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 중심 접근의 핵심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인간 중심 집단 상담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에서는 사실상 기법이라고 부를 게 딱히 없습니다. 아니, 적습니다. 그냥 오히려 관계 중심 접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경청, 깊이 생각하기, 명료화, 요약, 자기 경험 말하기 같은 기술들을 소개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상담자 자신의 태도, 그러니까 상담자 자신이 기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 자신이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기법인 집단 상담자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를 로저스는 촉진자라고 했습니다.
집단의 한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로는 집단원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안전하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지금 여기에서 집중하면서 공감, 수용, 피드백을 실천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탐색과 해석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집단 상담보다는 지시하기보다는 집단원의 성장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 자체를 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명령하거나 지시하기보다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신뢰를 보여주는 자체가 핵심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실제 프로그램을 보면 초기에는 규칙을 만들어 긴장을 풀고 서로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게 먼저이고, 중기에는 감정 표현, 서로 다른 관점의 존중,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을 솔직히 다룰 수 있게 하며, 마지막 후기에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라는 수용을 경험하고 일상에서도 자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단계별 활동을 보겠습니다. 초기인 1, 2회기에는 서로 어색함을 풀고 안전한 장소라는 느낌을 주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봅니다. 긴장을 낮추고 이완을 돕고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기인 3에서 7회기 정도에는 점차 자기 공개와 상호 존중을 늘려가면서 불편한 감정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단계가 중기 단계입니다. 8에서 10회기인 후기 단계에서는 충분히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기 표현이 쉽게 흘러나옵니다. 이때 자기 수용이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각 단계는 제일 중요한 안전한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깊은 자기 탐색과 표현을 가능하게 하도록 합니다. 인간 중심 집단 상담의 공헌점과 비판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헌점은 집단 상담 자체를 보편화해서 상담을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관계가 먼저라는 점을 강조하니까 어떤 집단 상담이든 수용과 공감이 필수라는 걸 많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는 것과 집단 상담이 새로운 경험의 장을 제공한다고 보이는 것이 큰 공헌점입니다. 하지만 비판점도 있는데 구조적 개입이 부족해서 문제 해결을 빨리 원하는 사람한테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이론 이해가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상담자 개인의 태도나 인격에 따라서 그 집단 상담의 효과가 크게 좌우된다는 점도 비판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개입이나 전략, 기법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처럼 표현 중심 활동과 접목해서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지행동 집단 상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은 앨리스 벅 등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했는데, 잘못된 사고, 인지와 비합리적인 신념이 사람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논리적으로 재구조화하면 감정과 행동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한테 한 번 혼났는데 그 한 번 가지고 난 항상 실패하고 상사는 나를 싫어해 라고
이런 자동적 사고를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걸 합리적으로 수정하면 일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합니다. 이 자체가 사고의 변화가 하면 감정과 행동의 변화가 이끌어내는 구조화된 접근을 말합니다. 주요 개념은 자동적 사고, 핵심 신념, 인지도식, 인지적 오류, 인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수준의 인지적 과정이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개념 상세 설명입니다. 네, 글씨가 조금 많습니다. 그렇지만 굵은 부분만 본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지는 사고와 신념 체계를 말하고요. 자동적 사고는 상황에 즉시 떠오르는 부정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핵심 신념은 깊은 믿음을 얘기하고요. 인지도식, 스키마는 정보 처리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타인, 미래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적 오류는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지적 요소들이 서로 연결돼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나 해결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주요 개념입니다. 인지적 오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적 오류에는 흑백 논리, 과장, 축소, 그리고 독심술, 과잉 일반화 등 이런 오류들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시험 1등 못하면 끝이야 하는 흑백 논리, 그리고 작은 실수 하나 엄청 크게 부풀리는 과장, 아니면 너무 큰 실수인데 굉장히 작게 하는 축소나 상대가 나를 싫어할 거라는 단정하는 독심술 같은 거, 근거 없이 축축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실패했으니까 앞으로 나는 영원히 못할 거야 하는 과잉 일반화. 이런 패턴들이 장기간 반복되면 대인관계나 자존감이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인지적 오류는 현실을 왜곡해서 부정적 감정과 부적응적 행동을 유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인지행동 집단 상담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인 기법이랑 행동적 기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지행동 집단 상담은 인지적 기법과 행동적 기법으로 나뉘는데, 인지적 기법은 자동적 사고를 찾고 비합리적 신념 논박하고 자기 말로 바꾸기 등이 있고, 행동적 기법으로는 모델링, 역할극, 코칭, 과제 협상이 있습니다. 부정적 사고를 이거 잘못됐네 하고 경험하는 것도 도움되지만 행동으로까지 옮겨봐야지 완전히 변화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인지행동 집단상담의 인지적 기법입니다. 자동적 사고찾기, 비합리적 신념 논박하기, 자기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 등이 있습니다. 자동적 사고찾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사건, 감정 사이에 개입된 부정적인 사고를 밝혀내는 것을 말하고, 비합리적 신념 논박하기는 왜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면 심리적인 문제 원인을 알아차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기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는 모든 사람이 날 싫어해. 이거를 누구나 모든 말을 집중할 수는 없고 내 말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같이 바꿔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인지적 기법은 왜곡된 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행동적 기법으로는 모델링, 역할극, 코칭, 과제 협상이 있습니다. 상담자나 다른 집단원을 보고 모방하는 모델링, 그리고 특정 상황을 연출해 보고 상대방 입장도 경험해 보는 역할극, 그리고 잘 안 될 때는 코치가 옆에서 피드백을 합니다. 이때 코치는 상담자도 가능하고 다른 집단원도 코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피드백이 간섭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인내심 있고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 과제 협상에서는 일상생활에서도 실천 가능한 과제를 함께 정해서 수행을 보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부정적 사고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까지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적 기법은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인지적 변화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지행동 집단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인지행동 집단 상담자는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과제를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 오류 수정자, 검토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덜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데 비난 아닌 존중이나 협력의 과정에 교육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자동적 사고나 인지적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을 돕는 촉진자 역할입니다.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세심하게 살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검토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다룹니다. 인지 행동은 행동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실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실제 회기를 구조해 보면은 초기 단계인 1, 2회기는 변화의 시작이 있고 스트레스와 인식 및 자기 이해를 합니다. 중기 단계인 3에서 7회기에는 자동적 사고를 찾고 수정하고 재구조화하고 그리고 다시 스키마 찾고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후기 단계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자동적 사고와 스키마를 찾고 수정하는 단계적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단계별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초기에 집단 규칙, 목표 잡고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중기에는 자동적 사고와 스키마를 찾고 이때 재구조화를 합니다. 자동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정보 처리의 기본 틀을 수정하는 단계가 중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후기 단계 되면 변화된 점을 확인하고요. 현실에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생활에 적용되도록 돕는 것이 후기 단계입니다.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했으니 적응적 사고와 행동을 발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집단 상담의 공헌점과 비판점입니다. 공헌점은 매우 실용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 그러니까 불안장애나 알코올 중독 같은 것에 적용할 수 있고, 개인 사정을 과도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정서, 행동을 아우르는 다양한 기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도 굉장한 공헌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비판점이 있는데, 과거나 무의식적 갈등을 깊이 다루는 건 상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현재에 집중해서 행동을 바꾸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상대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집단 상담자에게 높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역할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인지행동 집단 상담에서도 상담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집단원 수준에 따라서 인지적인 개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노력하고 있으니 마음챙김이나 명상 등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실용적인데 깊은 심리적인 원인 탐색에는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분석, 인간중심, 인지행동을 봤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 집단상담 이론을 보았는데 실제 교육 현장이나 직장, 가족 모임 등에서는 어떤 접근을 쓸지 아니면 어떤 식의 이론이 접목이 가능한지 대상과 목적에 따라 분명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비교를 해보자면 핵심 가치는 정신분석은 깊이 있는 분석을 얘기하고 인간 중심은 수용적인 관계에 대해서 공감을 얘기합니다. 인지행동은 효율성을 핵심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행동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과거 경험이나 무의식을 초점에 두고 있고 인간 중심은 현재의 경험과 감정을 보고 있습니다. 인지행동의 초점은 현재의 사고와 행동을 봅니다. 상담자의 역할이 조금 다른데요. 정신분석에서는 해석자와 분석가 역할, 인간중심에서는 촉진자, 동반자, 그리고 인지행동에서는 교육자이자 코치입니다. 정신분석의 변화의 기제는 통찰과 이해, 인간중심에서는 자기실현 경향성, 인지행동에서는 인지재구조화를 변화의 기제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진 않지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좀 장기적으로 봤고요. 인간중심은 그나마 중장기적이고 인지행동은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상처나 무의식을 다루는 것은 정신분석, 서로 따뜻하게 공감하고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때는 인간중심, 불안이나 스트레스, 부정적 사고 패턴을 교정할 때는 인지행동,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집단상담 7장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